가격 상승의 메리트는 많이 줄어드는데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죠. 재개발하고 도시개발 사업. 예, 재개발과 도시개발 사업. 네, 예. 이 두 가지 차이점과 예, 개념을 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개념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재개발은 이제 대상지가 도심지 구도심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집값이 좀 비싼 구도심에 뭐 재개발은 잘 아실 거니까 뭐 그런 데가 주로 대상이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낯선 게 도시개발 사업이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제 서울에 기존에 있던 주택들이 낡았다.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뭐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뭐 도로까지 안 좋다,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그러면 뭐 재개발 형태로 가는 것이고, 기반 시설이 좋으면 이제 건물만 노후화됐다면 재건축으로 가는 것이고, 이건 다 아시는 거고, 그죠? 예.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가 팽창을 하는데, 이를테면은 서울이다. 서울은 더 팽창할 곳이 없죠. 더 팽창할 곳이 없고 뭐 개발 제한 구역 남아 있는 거 일부 그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택이다. 평택이다 이러면 거기는 뭐 평택 줄이면 뭐야? 평택이 뭐 줄이면 말이야? 평평한 택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평택은 넓힐 공간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평택 같은 동네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뭐 가능한 데가 많겠지만, 이를테면 평택에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평택 시장님이 우리 동네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어떤 그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겠다라는 계획도 세울 수 있겠지만, 놀고 있는 농지들 많으니까 농지들 개발하자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바꿔 또 다른 컨셉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농지 주인들이 옛날에 우리 농사 짓고 있었던 데인데 여기 막 지제역 같은 경우 KTX가 개통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들어온다 그러고, 그럼 뭐 동삭동에 이런데 뭐 농지 갖고 있는 분들이 소유자들이 뭉쳐가지고 우리 여기 미니 신도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제안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토지들이 이제 도시개발 사업지가 되는 거죠. 이제 투자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도시개발 사업하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투자자 관점에서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재개발구역, 대표님 재개발구역을 그 땅 주인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죠. 네. 어떤 특징이냐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받는 형태로 돼 있죠. 몇 분에 몇. 예, 그래서 50%가 되면 추진이, 뭐 75%가 되면 조합 설립,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특히 이제 민간 제한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미 조합원들이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진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성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가다가 반대표가 좀 적죠.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존의 토지에다가 그러니까 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다시 짓자고 하자면 위에 있는 건물을 때려 부셔야 되잖아요. 결국은 쓰임이 있는 것은 땅만 쓰는 건데, 그러면 건물을 크게 짓고 있거나 상가 건물을 짓고 있거나 여기서 임대료가 나오거나, 즉 동네가 노후한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고 충분한 수익이 나오는 사람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네. 도시개발 사업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허벌판이거든요. 거의 농지 대부분. 예. 그런데 와가지고 내 땅 못 뺏긴다 이런 사람들도 좀 적죠. 그리고 처음에 구역 지정할 당시에 동의율을 맞추고 충족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반대가 좀 적고, 또 하나 특징이, 재개발 재건축도 최근에 이제 개정된 법에는 조합 설립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 조합 설립을 못 하게 되면 자동 해산한다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네. 도시개발 사업은 지정을 할 때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3년 내에 실시 계획 인가까지 받게 돼 있어요. 이러니까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지정할 때 이미 동의율을 진구하고, 네. 동의율을 충족시켜야 되는 데다가 대상지가 풀밭대기란 말이에요. 허벌판에 풀밭이에요. 그 지정할 때 개발 계획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내에 실시 계획이란 말이 조금 어려우면 그냥 구체적으로 학교나 도로나 뭐 단독주택지나 이런 거 배치를 정확하게 딱 세팅 시켜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승인 받아야 되는 거죠. 실시 계획 인가가. 그럼 그 계획들도 다 그 주민들이, 땅 주인들이 짜야 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럼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하겠죠. 예, 그 투자자는 이제 거기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대상지가 그렇고 처음부터 동의를 받아 시작하고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아야 되니, 실시계획 인가 못 받으면 해제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 사업이 잘 되지 않겠냐, 좀 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재개발 재건축하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지하고 이제 투자에서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요, 재개발 재건축은 어쨌든 썩은 건물이라도 있잖아요. 낡은 빌라고 낡은 단독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동네가 이미 좋은 동네죠. 좋은 동네에 썩은 건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 부동산을 갖고 싶은 욕구가 좀 생기는데, 도시개발 사업지는 호벌판이야. 그리고 서울에서 도시개발 사업 하는 거 아니거든요. 별 많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 광명이라든지, 서울이 가까웠다면 광명의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지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긴 가보면 호벌판이야. 그냥 뜨문뜨문 썩은 집들 조금씩 있고, 또 네. 기반시설 되게 안 좋고, 사고 싶은 욕구가 별로 안 생겨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당장의 이용 가치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 뭐랄까, 일단은 뭐 전세 끼고 뭐 산다 이런 것 자체가 도시개발 사업지에서 굉장히 희박한 개념이죠. 드문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금이 좀 올라가고, 초기에 봤을 때 비주얼이 사고 싶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올라가는 패턴을 본다든지, 또는 뭐 도시개발 사업지가 가다가 스톱된다, 그런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재개발
재건축만큼 많지는 않아요. 스타트하면 일단은 가는. 예, 잘 가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시개발사업지 물건을 보고 쓰면 이 허벌판이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그런 메리트 때문에 토지 투자가 재밌죠. 여기 도시개발사업지로 스타트를 했는데 땅값이 별로 안 올라요. 그럼 사놓고 한 3년 지난다 그러면 웬만하면 실시계획인가 난단 말이에요. 아까 민간 방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을 갖고 있다가 낡은 집을 갖고 있다가 새 아파트를 받는 사업이라면 도시개발 사업의 민간 조합 방식의 환지 방식으로 간다면 한지로. 예, 땅으로 돌려받는 게 환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받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을 또는 점포택지를 지을 만한 점포주택을 지을 만한 단독주택지를 받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집단 환지라 그래서 아파트 시행할 땅 덩어리 땅을 받아서 똑같이 아파트를 시행하거나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렵죠. 물건이 잘 안 보이죠.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될 거다라는 것을 계산을 하면 장래에 이 땅이 환지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계산을 하면 그 전 단계에서 땅을 사는 게 이게 계산을 해봤을 때 이 금액이면 어떻겠구나. 이를테면은 뭐 농지인데 500평짜리가 있다. 근데 뭐 농지인데 한 500평 정도가 된다. 그럼 한 200평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단독주택지를 지을 땅을 준다. 그러면 그 지역에 뭐 일종이나 또는 일종이나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1층에 점포 놓고 그런 땅이 얼마 정도 할 것이냐. 200평이면 2개 정도 받겠다. 그죠? 보통 땅이 한 80에서 100평 정도 하니까. 그런 땅이 얼마 정도 할 것인가를 계산해 보는 거죠. 이를테면 농지일 때는 평당 2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러면 500평이면 10억이네? 왜 이렇게 비싸? 10억짜리 땅인데 근데 그게 이를테면 100평짜리 이종 일반 주거 지역 땅으로 2개를 받는다. 고 한다면 택지개발지구에 점포주택지 같은 땅을 2개를 받는다. 하나 100평이다. 그러면 걔네가 나중에 가서 뭐 평당 1000만 원쯤 한다. 그럼 2개잖아요. 200평이니까 20억이네. 그죠? 장래에 이렇게 가격이 바뀌겠구나라고 계산을 하고 살 수가 있죠. 재개발 재건축도 미래를 보고 사는 건데 지금 비주얼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사는 건데 이제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이제 새 아파트가 이 지역에 얼마 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기가 편한데 이건 땅을 받기 때문에 이 땅이 얼마 할 것인가 계산하기가 조금 낯설죠. 추정치죠 거의. 예, 계산을 그렇죠. 하긴 하지만. 예. 거기다가 이제 좀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종래에 갖고 있던 땅을 이 환지가 될 땅이 뭔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블록 몇 노트짜리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나서 사도 되죠. 대신에 이제 그때는 가격 상승의 메리트는 많이 줄어드는데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택의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거기가 2008년도에 지정을 했어요. 개발계획 수립이 2010년 10월 20 며칠에 났거든요. 제가 그때 그 무렵에 그 지역 답사를 다녀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구역 내 농지가 한 평당 70만 원 정도 평균 금액으로 그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환지 받을 때 환지 받기 전까지 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쯤에 실시계획 인가받고도 땅이 한 130만 원? 그까지는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그 뒤로 잘 안 올라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사업지는 장래에 이 땅이 얼마쯤 될 것이다 계산이 딱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지 받을 땅을 계산하고 그 지역의 점포주택지가 얼마 정도 할 것이고 하면 원형지 값이 얼마 정도 수준이어야 된다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 무렵에서 이제 더 오르게 하죠. 130에서 지금 한 180 정도 갔을 건데 지금은 땅값이 거래되는 게 원형지 땅값이 평당 얼마다로 계산해서 매매되는 게 아니고 환지 받을 땅을 보고 얼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거래가. 그럼 이제 그 사이에 가격이 좀 올랐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상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점포택지니까 그러면 점포 입지를 딱 따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어느 정도까지 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땅의 가치는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 역산을 해가지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런 동네를 투자를 한다면 환지 받을 땅에 뭐 여러 가지 환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지를 주는 환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포주택지를 주는 것도 있고 점포주택지 중에서도 지을 수 있는 게 점포의 어떤 허용 용도가 달라지는 것도 있고 네. 다양하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땅을 사서 이 땅의 장래에 상권이 성숙해 들었을 때는 동네가 어떻겠구나. 그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럴 수 있나요? 초보자들이? 초보자 그런 거야. 예. 상가책 좋은 거 있습니다. 그 상가랑 토지 공부를 둘 다 하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예. 뭐 입만 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 어쨌든 도시개발 사업지는 또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초보들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격 상승이 좀 둔화되어 있는 게 눌려져 있고 환지 예정지 공고 같은 것이 뜬다. 많이 오르죠. 그때쯤 되면. 예.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